정말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걸까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어떤 분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환경미화원 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계단 밑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튀어나왔죠? 파편처럼 보이는 게요. 흙먼지가 자욱합니다. 뭘 누가 던진 걸까요? 뿌린 걸까요? 바닥에? 알고 봤더니요. 저게 건물 외벽, 저 보세요. 저 벽돌 수백 개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조금 전에 CCTV에 잠시 비쳤던 저 학교 안에 환경미화원 분이 저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이게 사실은 미술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 미술관 건물은 이제 미대에 소속돼 있는 학교 건물이고요. 네네. 뭐 장소는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부산대의 동보미술관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4층에서 5층에 이르는 외벽이 무너졌는데 네. 그 이제 무너져 내린 것들이 벽돌, 그리고는 이제 그 벽돌이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내벽을 감싸던 스티로폼 단열재가 대부분 이제 사가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세상에. 분리가 되도록 만든 이유가 되는데, 이 건물이 자그마치 한 20년 정도가 된, 20년이 넘은 건물이래요. 물론 뭐 안전진단을 작년도에 했다고 주장 중이나 아하. 그러나 지자체에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금 뭐 관리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큰일이었죠.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밑에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 건물이 20년 됐습니다. 근데요, 사실 20년은 그리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요즘 뭐 건물 수명을 보면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저 건물이 안전 진단을 받았다는 게 미술관 측의 지금 해명이라니까, 일단 그 부분은 경찰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이게 정말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렇게 열심히 주변을 청소하시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게 사시던 분이 저런 날벼락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분이요, 60대 환경미화원 분이시래요. 주변을 저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다가, 앞서 영상 보셨죠? 저 높은 데서 이 벽돌 수백 개가 건물의 외벽에 붙어 있어야 할, 똑바로 붙어 있어야 할 벽돌 수백 개가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요. 저 옆에 앞서 CCTV가 비추던 옆에까지 보세요. 벽돌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저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엄청난 가속이 붙었었다는 걸 저 CCTV로도 추정할 수 있을 텐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 부산대학교 미술관동에 그 외벽 일부 벽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 망자 한 분이 쓰러져 있었고, 저희는 그 2차 추가적인 그 붕괴 우려가 예상되어 주변의 안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그 관계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외부에는 그 목격자 외에는 추가적으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지금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추가적인 붕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물론 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저 주변에 많지는 않았다는 게, 일단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글쎄요, 저희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환경미화원 유족분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런 황당한, 이런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네, 우리가 무슨 뭐 위험한 곳에 가서 위험한 일을 갖다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는 미리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불행에 대해서 어떤 예방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비하는 마음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진짜 매일 있는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족들이 황망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어떤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가족들한테 주는 충격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벽돌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망자의 일부는 벽돌에 깔린 셈이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는 매일 아무 일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저 밑을 갖다 지나치면서 저 밑에 있는 뭔가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청소하셨던 거잖아요. 네. 저 위험한 곳을 갖다 어제도 지냈고 네. 그저께도 저기를 갖다 지내실 테고 그저께도 지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뭔가 배신당한 듯한 느낌마저 들면서 너무너무 분노가 치솟고 화가 날 거예요. 네. 그런데 저것이요, 이 건물은 미술관 건물입니다만 부산대학교의 이 소유에 그렇다면 저기에 평소에 학생들의 수업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당시에는 장희영 교수님 저곳에는 혹시 다른 사람들 왕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아니요. 하루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아하. 딱 보게진 그 길이잖아요. 네. 계단 아래와 여러 가지 길이 또 심지어는 모아지는 곳이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수업이 이제 막 시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었고 또 미술관 건물이다 보니까 미대 학생들이 저쪽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더 추가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고요.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우르르 나와서 이 장면을 또 목격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의 충격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방 관계자, 현장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분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당시 사고 당시 안쪽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대요. 나중에 이걸 접하고 나서 학생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에서 내려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벽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실 작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미대다 보니까 부서진 벽 그층 애들은 그렇게 느낀 것 같았어요. 지진 난 것 같다고. 그냥 건물 전체에 우릴 정도로 났었어요. 근데 많이 놀랐죠. 다들 그때 바로 사람들 다 모여서 이거 뭐냐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학생들의 얘기 들어보면 당시에 지진이 난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 주변의 진동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이 목격자분의 마지막 부분 얘기가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고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이 대다수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노후가 된 건물. 근데 보면 1993년 정도에 만들어서 한 26년 그 정도 된 건물이긴 한데요. 네. 노후화라고 하긴 어렵지만 직전에 징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미술관이 벽에 금이 많이 가고 아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이 좀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외벽 마감재 벽돌이 빠져 있던 모습을 학생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예견된 어떤 인재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외벽은 벽돌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해당 이 부산대 소유입니다. 이 미술관은요. 그런데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건데 안전진단 받은 건물이 저렇습니까? 이수정 교수님. 글쎄 지금 좀 그 과정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있단 말이죠. 네. 학생들은 이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아하. 측에서 주장은 네. B등급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B등급까지는
뭐 재건축 등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냥 내버려 뒀던 거다. 네. 이런 이제 붕괴 조짐이 없었다는 주장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고 치면 지자체에는 그러면 책임이 있는가 네. 하는 것이 또 이제 궁금해서 아마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는 네. 주장하기를 학교 내부 건물이라서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그 대학은 네. 국립대학입니다. 네. 사립대학 같으면은 지자체의 이런 주장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이제 건물들의 안전에 관련된 책임은 그러면 국가에 있던지 아니면은 각 지자체에서 이제 뭐 권역별로 이 대학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니까 네. 그러면 지자체에 있던지 이래야 네. 되는데 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한 것이 지금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은 버젓이 있는데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요. 낱낱이 이 환경미화원분 그리고 그 유족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려면 반드시 책임 소재, 희생자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